자, 이번 시간에는 소득세 보시겠습니다. 소득세, 자, 129페이지 소득세 총설 보시면요. 총설. 자, 여기 총설을 구체적으로 먼저 살펴보시기 전에 우리가 이제 세법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금을 나눌 때 어떻게 구분하느냐라는 건데요. 자, 맨 먼저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이 됩니다. 자,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이 되는데 국세라는 것은 뭐냐면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이고요. 반면에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세금을 지방세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는 거죠. 즉 과세 주체에 따라서 나눈다라는 겁니다. 과세 주체에 따라서 과세의 주체에 따라서 국가가 걷어가는 거 국세,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걸 지방세 이렇게 구분하고요. 그렇다면 국세에 얘는 어떤 것이 있느냐? 소득세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소득세,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법인세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방세의 대표적인 거 찾아라라고 하면 취득세라든지 그 다음에 자동차세, 뭐 재산세 이런 것들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자, 여기서는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그걸 아주 세밀하게 학습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대략적으로 구분은 이렇게 되지만 지금 현재 소득세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보실 부가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가가치세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이 정도만 살펴보셔도 충분하다는 거죠. 자, 그럼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눕니다. 직접세와 간접세 나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그걸 실제 납세하는 사람, 이걸 같은 걸 직접세, 반면에 같지 아니한 걸 갖다가 간접세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죠. 그러면 직접세의 대표적인 사례를 찾아라라고 하면 방금 보신 소득세고요. 소득세. 이거 말고도 많지만 소득세, 그 다음에 간접세의 대표적인 거 찾아라라고 하면 부가가치세,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사업을 해서 고깃집을 해서 그걸 벌어들였다라고 하면 그 벌어들인 거에 대해서 누가 세금 내죠? 제가 냅니다. 제가 부담을 한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부가가치 같은 경우는 제가 요거 하나 구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입했는데 10,000원에 부가가치 1,000원에서 11,000원에 구입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부담은 누가 합니까? 최종 소비자인 제가고요. 반면에 이 1,000원에 대한 세금은 누가 내느냐? 그걸 판매한 할인마트에서 그 부가가치를 갖다가 신고하고 납부한다는 거죠. 이런 구조를 취하는 것을 간접세라고 합니다. 간접세. 그 다음에 인세와 물세로 또 구분을 하는데요. 인세라는 것은 뭐냐? 인세와 물세의 구분은 뭐냐면 인적사항에 대한 고려입니다. 인적사항을 고려하느냐 안 하느냐. 예를 들어서 인적사항을 고려하면 인세, 인적사항 고려하지 않으면 물세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자, 인세라는 건 뭐냐면 인세라는 건 인적사항 고려한다 그러는데 대표적인 게 소득세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A라는 분과 B라는 분이 계신데 동일한 회사에 근무하세요. 근데 A는 급여가 얼마냐면 한 달에 200. 그 다음에 여기도 200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동일한 급여를 받는데 자, 나중에 연말정산 결과 A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10만 원 더 내게 생겼고요. 반면에 B는 내가 냈던 세금을 갖다가 돌려받았더라라는 겁니다. 10만 원 정도. 자, 그럼 왜 이러한 결과가 나오느냐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A와 B의 여러 가지 소득공제 내용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에 대한 차이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부양가족. 예를 든다면 A는 그냥 혼자 사세요. 부양가족이 없이 그냥 본인 혼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B 같은 경우는 본인을 포함해서 어떻게 해요? 본인, 배우자, 아들 1, 2, 3, 그 다음에 장인, 장모, 어머님, 아버님까지. 그렇다면 부양하는 가족이 본인 포함해서 9이다라는 것이죠. 자, 9이다라고 하면 세금은 어떻게 하냐면 그 9명, 인원이 많은 쪽에 어떤 그 공제를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적 공제라고 해서 한 명당 기본공제 대상자 한 명당 얼마씩 해가지고 공제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A와 B의 차이가 있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물세라고 했는데 물세.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을 제가 샀다라는 겁니다. 부가가세 얼마부터요? 10%인 만원에 10% 1,000원 붙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사면서 거기 담당자한테 얘기한다는 거죠. 사실은 제가 이게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저도 쓰고 제 아내도 쓰고 제 자녀 1, 2, 3, 1, 2, 3 이렇게 다 쓰고 아버지 어머니까지 전부 다 씁니다. 따라서 그걸 고려해서 이걸 깎아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안 깎아준다라는 겁니다. 안 깎아준다. 이런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실 내용은 뭐냐면 보통세와 목적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세. 이거는 사용 목적의 특정 여부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요.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라서. 보통세는 사용 목적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쓸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반면에 목적세는 거기서 걷어간 세금은 거기에만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게 목적세의 대표적인 사례냐? 예를 들어서 농어촌 특별세, 농특세라고 하는데요. 농특세. 그 다음에 교육세. 자, 이러한 것들은 목적세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농어촌 특별세로 걷어간 세금 어디에만 쓰라는 겁니까? 농어촌과 관련된 활동에서 사용하라 이런 얘기고요. 반면에 교육세로 걷어갔다? 그럼 어디에 쓰라는 얘기입니까?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서 사용하라 이런 얘기죠. 반면에 소득세 같은 경우는 여기 보통세의 대표적인 내용인데요. 소득세, 부가가치세. 소득세는 자, 소득세 걷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치안이나 국방이나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사회 간접자본이나 이런 거 할 때 그 세금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있느냐라는 거. 제한이 없습니다. 여기저기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보통세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종가세와 종량세가 있는데 이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집니다. 이건 종가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량세. 자, 종가세라고 되어 있는데 종가세 어떤 금액에 대해서 세금 계산하는 거죠. 금액에 대해서. 반면에 종량세니까 어떤 양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는 겁니다. 양에 대해서 과세. 그럼 어떤 게 있느냐? 예를 들어서 뭐 등록 보면은 말소 등기 관련해서는 건당 얼마, 아니면 어떤 거에서 또 지방세 쪽에 보면 뭐 톤당 얼마, 아니면 제곱미터당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양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이다라고 해서 종량세라고 부르고요. 반면에 소득세는 벌어들인 그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소득세를 뭐라고 할까요? 종가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종가세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수업 목적상 구분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다음 중 소득세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옳은 거 고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소득세 특징만 찾아보시면 소득세는 어때요?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국세이면서 뭐예요? 직접세. 그 다음에 인세, 인적상을 고려합니다. 그 다음에 보통세. 그리고 종가세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만 해서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소득세는요. 어떻게 해요? 소득세는 국세, 그 다음에 직접세,
그리고 인세,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인세, 그리고 보통세고 마지막으로 종가세다. 이런 소득세 중심 내용으로 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옆에 이제 총설, 총칙을 보시면요. 우리나라 소득세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특징. 자, 맨 먼저 보시면 열거주의 과세다라고 돼 있죠. 열거주의. 자, 여기서 소득세를 공부하시기 위해서는요. 법인세와 살짝 비교하시는 게 필요하세요. 법인세와. 자, 법인세와 소득세 살짝 구분을 해보시면 법인세 살짝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소득세에서 맨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열거주의다라고 돼 있어요. 열거주의. 열거주의 과세 방식이다. 열거주의 과세, 열거주의. 반면에 법인세는 어떠냐면 포괄주의입니다. 포괄주의.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소득 원천설이라고 나옵니다. 원천설. 반면에 여기는 순자산 증가설. 순자산 증가설. 그러면 처음부터 이제 어려운 내용이 나와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남이라고 생각해 보시면요. 미남 배우. 누가 미남 배우일까요? 라고 한다면 개개마다 다 다를 겁니다. 다를 거지만 기본적으로 어떠냐면요. 미남 배우라고 할 만한 사람을 한번 떠올리시면 일반적으로 키가 크거나 그 다음에 덩치가 좋고요. 몸매가 조각 같고 얼굴도 어떻게 해요? 아주 굉장히 멋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분들을 가만히 떠올리시면 누가 있을까요? 뭐 장동건, 그 다음에 뭐 소지섭, 누가 있을까요? 배용준, 그 다음에 여기에 현빈, 뭐 이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열거주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열거주의라는 개념은 열거된 것만 본다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즉 미남 배우에서 열거주의다라고 하면 열거된 사람만 미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사람, 예를 들어서 원빈이라든지 뭐 이병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열거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요. 실제 그 사람이 잘생겼지만 미남 배우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미남 배우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사람만 미남으로 보는 거래요. 이게 열거주의입니다. 열거주의. 반면에 이렇게 미남인 사람이 여기 말고 또 있겠죠. 똑같은 내용인데 만약 여기에 포괄주의 개념으로 해서 잠깐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자, 여기서 미남 배우 똑같이 있습니다. 장동건, 소지섭, 배용준, 현빈 똑같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요. 포괄주의에서는 이 사람들만 미남이냐라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잘생겼다. 얼굴이 조각 같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다 미남으로 보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원빈이 있습니다. 원빈. 자, 원빈이 있으면 여기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이 사람을 미남으로 볼 것이냐라는 건데 일정한 요건만 충족한다면 미남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없어도 이 사람 어떻게 해요? 미남으로 보겠다라는 게 포괄주의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세금과 관련해서 다시 전환한다면 소득세에서는 열거된 것만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소득으로 봐서. 그럼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느냐라는 건데 과세 안 한다는 겁니다. 과세 안 한다. 예를 들어서 과세 안 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제가 주식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뭐 삼성전자 주식을 샀어요. 네, 샀습니다. 1,000만 원씩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3,000만 원 올랐을 때 제가 팔았어요. 그럼 2,000만 원의 차익을 받겠죠? 그러면 소득세는 거기에 과세하느냐라는 건데 과세 안 한다는 겁니다. 왜 과세 안 하느냐? 분명히 거기에 소득이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해요?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세 안 한다는 겁니다. 소득세는. 반면에 똑같은 사건이 법인 쪽에서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법인은요. 그 삼성전자 주식 1,000만 원에 사서 3,000만 원에 매각을 했다. 2,000만 원 이익을 받죠?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과세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소득세는 열거